청간하고 지지는 그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요거는 하늘이고, 요거는 땅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절로 요 위에서 드러난 것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밑에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봐줘야 되겠지. 그죠? 그럼 뭐, 세운에 올 때도 똑같고, 신축, 이렇게 들어왔다. 내년에 이민 들어왔다.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위에 있는 건 하늘이고, 밑에 있는 건 땅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특성을 읽어줄 때 기본으로 요거를 따져주라 이 말이거든요. 천간은 양이니까 남자고 동이고 시작이고 자랑하고 십진법이 되는 거고, 지지는 음이고 여자고 정이고, 그죠? 종말이 되고 수장하는 거고, 감추고 이 십이진법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해석할 때 우리라는 거지. 천간에 사주 안에서 천간에 나타난 아들은 전부 다 동적이다 이 말이잖아. 그죠? 동적인데 지지는 정적이거든. 그러면 세운에 올 때도 똑같은 거지. 신축 왔다라면 막 신금이 막 자꾸 미친 듯이 움직이는 거야. 그럼 지지는 안 찬찬히 움직일러 찬찬히 환경을 만들어가 조성을 하려는 거고, 그죠? 그래서 항상 읽어줄 때는 지지의 환경이 늘 천간을, 얘들이 천간을 어떻게 받쳐주는가라는 개념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8글자가 있으면 요 밑에 있는 지지는 전부 다 어떤 상태로 있는 게 좋으냐 하면, 우리 옛날 책에 보면 연결, 이어진다 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왜냐하면 지지라는 것은 정해야 되거든. 동이 아니고 정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안정되겠다 이렇게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 미, 사, 해 이래 돼 있잖아요. 이런 게 좋은 거다 이 말이지.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죠? 요것도 해, 오 이런 것도 연결은 사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흥충파에 없지. 요 정임합이 또 있어요. 그죠? 요거는 정하고 이미 합을 하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사주가 지지가 안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단지 뜨겁긴 하지만 뜨거워도 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근데 선생님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럼 뭐죠? 요거는 사술, 형충 없거든. 이거는 합이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진진, 요렇게 형이 있다는 거죠. 멀리서는 요렇게 부딪히고, 요거하고 요거는 반대로, 그죠? 진술충이. 이러면 좀 흔들려. 그래도 이제 막, 만약에 바로바로 더 되어 있으면, 요, 예를 들어서, 자 있는데 요 오 있고, 그죠? 오 있는데 옆에 또 오가 있어가, 다시 막 부딪히고, 그죠? 오 하고 있는데 다시 뭐라 해야 되나, 요거하고 또 부딪히는 게 있다. 축 해볼까? 당화를 걸리면 사주가 막 정신 없겠지, 그죠? 안정이 안 됐단 말이야. 지지는 항상 스무스하게 잘 연결되나 이런 거, 그거를 잘 봐야 돼. 왜 그러냐면 항상 사주 볼 때는 지지를 이렇게 그지? 집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 문패가 술이야. 이거는 사야. 문패를 보니까 우리 진지바이고 이래 하는 거지, 그죠? 요 집에 요래 해놓고 항상 요 안에 성인데 요 안에 그지? 요 위에 있는 천간이 요 위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그죠? 요걸 딱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얘들은 뭐 하려고 하느냐, 요 궁에 들어가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집안이야. 그래, 그 집안, 우리 집안 출신들이 일 잘하겠고 이래 해줘야 되지. 근데 밑에서 첫날 만나 싸우고 지금 집안끼리 싸우고 이러면 저 궁에 가서 일하는 사람 미치고 볼짝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천간은 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고, 그죠? 그러니까 남자는 음이 여자가 안 받쳐주게 되면 남자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주 안에서 이걸 보고서는 항상 따져주는 거는 뭐냐, 각각의, 예를 들어 우리 녹색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집안에서 누구를 일으켰나 보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일으켰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중심이 되는 이 집안, 요가 제일 요 계절의 주인공이니까 요 집안에 있는 오화에 누가 나와가 출마를 해가지고 지금 대빵 먹고 있어요. 대빵 먹는 사람 누가 그래? 예, 이게 대빵이야. 그러면 이제 작년 특히 뭐 올해 신축년 다 벌써 경자년 아세요? 뭐 경자년 해도 됩니다. 경자년으로 자아가 똥 때렸어. 그러면 어디서 멀리서 예? 이 자라는 집안이 자라는 집이 딱 생기는데 이 집이 자라는 집안이 나타내 좀 재밌게 해줘야 쌤 기억이 남겠지. 자 이래가지고 이제 자 이렇게 문패를 자 이렇게 달았죠. 이렇게 문패 자 이렇게. 그래 이제 이 집이 딱 이렇게 있는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홍등을 딱 달아가지고 뭐라 하냐 이름이 자집인데 여기다가 주막 이렇게 붙여놓고 딱 우리 동네 옆으로 이사를 왔네. 경자년에. 왜냐하면 12 신살로 하면 여기 도화살이거든요. 그래 이제 경하고 따라드는 거죠. 이 집에서 경이 같이 온 거지. 그래가지고 경금이 막 오면서 들레들레 이 자를 데리고 온 거지, 그죠? 자를 환경 속에서 온 거죠. 이 도화 환경 속에서 경금이 막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렇게 구조가 요렇게 돼 있으면 내 오화의 집이 자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충격을 받다가 짜오청 막 하니까 오지만이 막 내 밤낮 인간들 들락거리고 주먹 불러잡고 국밥 한 그릇 회사채 그래 막 오지만에서 진짜 막 난리가 난 거야. 예, 장례죠, 그죠? 그러니까 오지만에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니까 이제 오지만에서 오집이 오라는 집이 이제 막 아이고 이런 이 희한한 자집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집값 다 떨어지고 지금 이 동네 산이 모산이 이제 이래야겠지. 그게 좌우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겠어요. 지지를 바치고 지지가 바쳤던 양이 그죠? 정하여 있어야 되는 양이 음이 흔들리니 동하는 양이 뭐가 되는 거지? 기토 맞지? 요 중에서 제일 이 집안 중에서 출신 중에서 제일 지금 출세해가지고 나와 있잖아, 그죠? 기토가 갑자기 막 뭔 일이고 집에 무슨 일이 났는데 자꾸 자 때문에 그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 그러니까 기토는 이 야들이 오니까 뭐가 되느냐면 이렇게 야들 보면 이제 이게 절지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붙이거든요. 12운수를 붙여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변화 일어나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우리 선생님한테는 내 일간으로 봐서 이것이 뭐냐 보고 급제가 식신을 들고 온 거예요. 식신을 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온 거냐면 자수라는 도화나 이런 것에서 환경에서 경금이 온 거죠, 그죠? 내 입장에서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신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주막하고 막 이런 거 하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으나 사실은 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신금? 아이고 시원해 할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사주가 너무 뜨겁잖아, 그죠? 그래 이참에 놀 데도 없었는데 그래도 놀 때 빡세기니까 자수가 그러니까 이 집안 빠오니까 누가 힘을 갑자기 팍 내려가겠어요.
그죠? 개수가 갑자기 어이구 우리 집안 사실은 내가 우리 친척 집에서 있었거든요. 개수가 요 해라는 집안이 친척 집이었어. 왜냐하면 직접적 관계가 떨어지잖아요. 해하고 개수는. 그죠? 자 이런 게 개수하고 직접적 관계지. 축, 토 뭐 이런 거하고 그죠? 근데 개수가 아이고 이제 우리 집안에 어디 갔다가 이제 저 멀리 갔다가 앉아 왔는 같다. 여기까지 이사 왔대 이러고 자 그죠? 그러니까 개수가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뭐 이제 내가 이거 힘을 얻어 가지고 내가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우리 집안도 완전 빵빵하게 들어온 것 같고 오래 들어왔고 경자년에 이러면서 개수가 막 갑자기 이제 막 활발하게 움직여야지 이러면서 이제 하겠죠, 그죠? 개수라면 지금 아들을 얘기하는 아들이나 쌤한테도 쌤 식상이기 때문에 쌤도 이제 쌤의 활동성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 자수가 들어오면서 이 화기를 좀 식혀주죠, 그죠? 약간 식혀주고 하는 와중에서도 이제 이아가 하는 역할이 또 요 역할에서 뭐 관계성을 이렇게 맺는다는 걸 뜻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사주가 움직이는 게 전부 다 천과 지가 작용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얘가 와가지고 무조건 뭐 막 불을 끄고 막 예를 들어서 막 무조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합을 할 게 있으면 합을 하고 작용을 어떻게 주는가는 구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수가 너무 많은데 화가 조금만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서 사주 안에서 수를 움직이는 천간의 그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화가 딜딜딜딜 이렇게 수가 들어오고 화가 살살살 들어오면 아까 그 사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잔대, 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뭐 무조건 집안이 전부 다 위에 올라가는 임수나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전부 다 생활을 하는 거죠. 집안을 막 전부 다 위에 있는 거를 막 몰빵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인이나 이런 게 와가지고 막 팍팍팍 이러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와가지고 이걸 때린다고 이 집안 한 집안 내가면 또 한 집안 나타나고 한 집안 나타나고 이래 계속 분란이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 개 되게 혼란이 많다는 얘기네요. 이 사주에 더 많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 역마살이거든. 이 역마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기존에 자기가 틀 가지고 있는 거 자꾸 벗어나려고 애쓰겠죠, 그죠? 다른 거 해볼까 해서 뭐 다른 데로 가가지고 뭘 하든 멀리 가서 하든지 이런 거 역마니까요. 역마가 식신에 달린 거거든. 이 식신이거든. 임수 입장에는 식신이죠, 그죠? 그럼. 배 타고 멀리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다른 거 해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뭐 언니도 누나도 마찬가지로. 직장 그만둬. 언니도 누나 다른 거 뭐 하려고 자꾸 해보거나 안 그러면 다른 꿈을 자꾸 꾸거든요. 그 별로 안정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기존에 하던 거에서 엎어보고 하려면 그거 안정 안 된다 이 말이거든.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내 뿌리가 되긴 한데 요 밑에 구조로 보면 얘들이 요거를 똥 때리잖아, 이제. 합하고 있는 걸 똥 때리지. 대운이 시험이 지금 이제 해대운에 이제 올 거 아니에요. 내가 뿌리가 돼서 요거는 뿌리가 돼서 내한테는 근이 돼. 내가 신약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지지를 뭘 하느냐 하면 이제 이게 자꾸 엎어놓으려 하는 거지, 개수가. 환경적으로 내가 안정되어져 있어야 하는 곳이 자꾸 흔들림으로 해갖고 문제가 생기겠지. 예, 그러면 선생님은 진진자연도 있고 진술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때리면서 발동을 함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내도록 하진 않았잖아, 이게, 그죠? 근데 그걸 암시를 준다는 거는 뭐냐면 10년 안에 한번 사회충을 한번 할 거야. 이제 이걸 해놓는 거지. 그게 세운에서 어떤 글자가 와가지고 가중을 하는 작용을 할 때가 오거든요. 4, 5, 6, 7 이런 식으로. 그렇게 봐도 돼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간단하지. 그 다음에 이제 세운을 봐가지고 어느 세운에 좀 더 진진을 많이 하게 하거나 진술충을 하게 하거나 뭐 이런 세운이 또 온단 말이죠. 그런 걸 봐가지고 그때는 좀 더 많이 가중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세운에서 임묘진
진이 오죠, 그죠? 임묘 진 오면 그 자동으로 오늘 진수충하고 진진장에게 이제 걸리죠. 요거를 떠나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 넘어가 보면 요런 이야기도 참 공부를 배울 만합니다. 천간 시작, 지지는 끝. 이 결론을 맺는 것은 결국은 지지에서 결론을 맺는다, 이런 개념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운에서 우리가 보통은 그 결론이 난다라는 것으로 막 이렇게 이해해서 그 10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의 그냥 최종적인 그 큰 틀의 모양을 뭐 만든다, 이런 개념도 돼요. 이게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뭐 병진 이런 글자가 와가지고 대운이 왔다 이러면, 특히 이제 그런 거는 진토가 수를 입고시키고 수기를 갖다 전부 다 없앨라 하거나, 왜냐하면 신자진을 많이 해도 이게 참 어려운 거긴 한데, 신이나 자 이렇게 많이 있다 해도 진토가 이렇게 대운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진이 결국은 결말을 맺으려 한다, 하는 지지의 그 특성을 그대로 가지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잘 보면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4방향으로 가거나 5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대운을 타는 경우는 100% 여기에서 수를 갖다가 딱 입고시키는 매듭을 지으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 4, 5가 따라서 오기 때문에 여기는 수를 갖다가 없애는 글자가 되거든요. 진토가. 진이라는 계절은 화기가 이제 일어나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탁 넘어갈 때는. 그럼 우리가 사주 안에 신자진 막 이렇게 있더라도 이 진이 들어오면서 막 수를 갖다 전부 다 막 없애려는 동작, 결국은 결말을 맺으려는 식으로. 이 지진은 항상 그 주어진 자기의 의무를 좀 다하려는 습성이 있더라. 그 정도로 일단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대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다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선생님 무슨 대운인지 아십니까 지금? 병자다 이 말이죠. 여기랑 뭐 경자다 이라면, 병자다 이라면 이렇게 되면 자수라는 그 대운 안에서 자수라는 대운이 제가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 계절의 특성의 결말을 딱 맺고 다음 대운으로 넘어가려 하겠죠. 자라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에는 뭐 하려고 요런 걸 생각해 봐야 되죠. 이 계절은 뭐 하려고 하는 거, 뭐 하려고 하겠냐. 앞에 쌤이 대운은 이제 바로 넘어왔으니까 해 대운을 지나왔잖아, 그지? 이렇게. 예, 을해 대운을 지나왔어요. 그러면 자 대운이다 하면 이때부터는 뭐 하려고 움직이려고 하겠어요. 수들이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겠죠. 수들이 움직이면 수가 뭐냐 이걸 보고 쌤한테는 수가 뭐냐, 수가 움직여서 뭐 하려고 하느냐, 목으로 갈라 하고, 그죠? 식신? 상관? 그렇죠. 식신이지. 식신이. 목으로 자꾸 움직이려는 거는, 수가 목으로 움직이려니까 선생님 사주에 목이 없잖아요. 목이 없으니까 뭐 하려고 하겠어요. 쌤 수가 어떻게 하려 한다는 소리입니까? 쌤한테 쌤 사주에는 수가, 쌤이 금이니까 수가 금한테 붙어 있으려 하잖아요. 어? 쌤이 금이니까 수들이 뜨겁게 막 열이 막 많음에도 금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막 딱 따라붙어 있으려 하잖아. 근데 수방으로 가면서 수들이 자기들이 이 계절에서는 목으로 반드시 가야 되겠죠. 수에 그대로 안 머물러 있으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느냐, 목이 원국이 없더라도 병화나 이런 걸 보고서 금한테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이 계절에 해야 다음 대운이 축이 오고 인이 오고 이래 봄으로 가겠지. 그러면 그래 해야지 수들이 목을 갖다가 형성해서 가잖아. 그 말은 이 대운에서 수들이 나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을. 자식이 식상이 목이잖아. 자식의 식상이 목이니까 자식들이 아니지, 쌤. 자식이 엄마 떠날라는 거지.
수가 선생님, 수가 금이 있으면 금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연에서 그지? 우리 자연에서 가보면 쫙 물이 흘러나오면 그 골이 지어서 수들은 금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금하고 탈출하거든요. 계속. 금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흐르잖아. 계속 아래로. 금은 가만히 있고. 근데 금은 계속 물을 내 가지고 뭘 하느냐? 물을 계속 내. 금생수 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금은 계속 물을 내 가지고 자식이 안 끊어지게끔 하는 게 원래 금이야. 이해되지? 자연에서. 그래 우리가 산에 이렇게 이렇게 산입니다. 산이면 비가 오면 그래서 산에 막 이렇게 이제 막 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금이라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옹달샘에서 물이 짤짤짤짤짤짤짤짤 흘러내려볼까? 이 계곡에서 모이가 짤짤짤짤 이렇게 흘러오죠. 요거는 가늘어. 그지? 물줄기가 금에서 나온 물은 으쓱 가늘거든. 짤짤짤짤짤 이게 딱 끊길 듯 말 듯 이렇게 하면서 짤짤짤짤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아들의 온 바위들이나 온 금생수가 모이잖아요. 이렇게 모이는데 금들은 끊임없이 이 물들은 금을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죠? 금을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수들은. 그 동작이 결국 금을 벗어나면서 흐른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수들은 끊임없이 금을 벗어나면서 흐르려고 하고 아래로 흐르려고 하고. 그런데 금은 물길이 끊길까봐 늘 쫄쫄쫄이라도 생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셈하고 멀어지겠죠. 방향을 다르게 가든지, 그죠? 방향을 다르게 한다 이런 게 더 맞겠죠? 방향을 다르게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방향을 바꾼다 이 말이지, 그제? 그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디 갔노? 병자 이렇게 오니까 이 계절로. 근데 해월은 물이 계속 흐르는 거잖아. 그냥 계속 아래로 쭉쭉쭉 그죠? 이 금을 못 벗어나겠지, 그제? 근데 얘는 병자 이러니까 자수는 이제 점차 딴 데로 가려고 방해 잡으려고 했지. 그러다가 병화가 나타난 거야, 같이. 병은 뭘 이끌겠어요? 저번 시간에 이거 이야기한 거 사행도인 거 보면 알겠는데, 사행도에서 병이 하려고 하는 거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제일 해야 되는 거. 응? 아니 목을 키운다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아니 수를 움직이는 것이, 그제? 그래 원칙은 딱 정리해 놓으면 간단해요. 병은 수를 개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다 수예요. 임수든지 개수든지 상관없이 병은 무조건 수를 움직여갖고 가만히 있으려는 놈 끄집어내갖고 자꾸 움직이려고 시키고, 임수는 전부 다 화라는 놈들은 전부 다 내한테 다 오게 막 병하든 정하 상관없어. 막 전부 다 일단 내한테 다 와야 돼라고 욕심 부리겠죠. 원래 그게 자기가 할 일이거든. 근데 보면 요로 잘 가는 병화가 확 땡기려고 막 자꾸 할 때 잘 오는 놈은 개수고 안 올라오면 임수고, 화를 땡기려는데 화가 안 올라오는 놈은 병하고 잘 오는 놈은 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가 생기냐, 요 가벌이 있고 요는 경신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갑은 물을 기가 막히게 빨아당기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을은 물을 갖다가 막 병화 쪽으로 보내는 걸 억수 잘하는 거지. 병화가 막 을만 보면 아이고 기특하다 이래, 그지? 물목이 막 병화 쫓아서 막 고개 팩팩팩팩 돌리면서 물 그러면서 을목 뭐 병화만 있으면 뭐 원래 자연에서 보면 우리 그냥 간단하게 하초 같은 거는 키워놓으면 막 화분 요래 빽 돌리라도 해 있는 대로 빽 돌아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나도 지금 하초 해놓으면 내 돌리다 바쁘다. 한 달 없이 요래 돌리다 한쪽은 많이 컸지, 그죠? 이게 다 이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병자 이리 왔어. 병화가 자수 다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개수들이, 자중의 개수들이 막 이제 검 떠나가지고 어디 갈라는 거라 이제 병화 보고 미친 듯이 막 아이고 병이 저기 있었네 라면서 막 원래 화가 많지만은 그래도 움직이겠죠.
그러면 뭐 하려고 하느냐, 자중의 개수는 뭐 다 하려고 하겠죠. 목으로 저절로 목을 갖다 이루어서 벗어나겠죠, 금을. 그래서 금을 벗어나는 것은 수가 목을 봤을 때예요. 맞지? 수가 요거를 보고 가면 이것을 벗어날 겁니다. 간단하잖아. 너무 단순한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수가 수는 그걸 보고 목을 보면 금을 벗어나려 하겠죠. 아, 탈피하는 거예요. 목을 탈피. 보면 수는 금을 목을 못 보면 금에 계속 매이가 있어야 되고, 메이스 매이가 그러면 수가 목을 못 보고 그냥 화를 자꾸 보면 수가 목을 없는 상태예요. 목이 없다 가정하자 말이에요. 사가 없으면 화를 자꾸 본 거예요. 그러면 수가 자꾸만 움직이려 하겠죠, 그죠? 저절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는 목을 못하면 우리가 자연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나면 수가 하늘로 증발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목을 못 탔으면 뭐 목을 봤다고 목이 있다는 사주 같은 경우는 목을 통해서 가기가 편하거든. 목을 타면 바로 훨씬 수월하게 가잖아, 그죠? 방향도 딱 정해가 일로 가면 되겠네. 그걸 하면 되는데 목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목이 없는 수들은 방향을 갈팡질팡 이러겠지. 그 셈사주에는 수가 목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 자식은 목이 없으니 갈팡질팡한다 이 말이잖아. 화는 많으니까. 원리가 간단한 거야. 자, 쌤이 그래서 어렵네. 시험에서도 어렵죠. 이게 자연으로 가만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단순한 이치야. 자, 우리 쌤 강쌤, 쌤이 앉아 맞춰보세요. 강쌤은 임수라. 여름에 태어났어. 그러면 임수가 계절이 야가 사령하는 때야. 맞지? 사월 중에는 무병경이 있으니까, 그지? 병화가 사령하는 야가 이 집안 넘버원이거든. 넘버원이라 집안에. 그러니까 넘버원이 병화가 사령하면 병이 확 하고 뭐 하려 하겠어요. 당연히 여기 있는 수를 움직이려 하겠지, 그죠? 임수가 갈라 해. 임수가 아이고 가자 이래 합니까? 임수는 안 갈라. 원래 임수는 안 갈라 하지. 지는 밑으로 갈라는데 나 밑으로 가고 싶어요 막 이러는데 강제로 화가 막 계절이 화가 막 많으니까 또 하토가 밑에 토가 많고 이러니까 막 태양이 막 열을 주면 내가 막 아이고 강제로 지금 강제 집행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갈라. 왜냐면 내 사주에 금도 많았잖아. 여기 금이 다 2개나 있어. 경신이 다 있더만. 그러니까 금은 계속 수를 안 놀라 하겠죠. 수 안 놀라 해요, 금들은. 무조건 연결해가 계속 찔찔찔이라도 계속 물 자꾸 흘리 보내려 하거든. 그래 나는 금이라는 것에 늘 꼬리를 안 끊어질 정도 찔찔찔찔 이러면서 여름임에도 밑으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 화가 하토들이 진사 이런 거는 우압이고 술 중에서 근토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물을 갖다 계속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거라. 아니 금이 이렇게 있으면 금에서 쫄쫄쫄쫄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강제로 부모하고 열을 자꾸 끊어야 되는 입장이 자꾸 처해지잖아. 왜냐 열이 너무 많으면 목을 보게 되면 금이 자꾸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있느냐면 갑이 하나 딱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자동으로 나는 안 가고 싶어요 이러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자동으로 목에 끌려가는 거야. 자동으로 목으로 팍 들어가. 나 원래 일로 올라 생각 없었는데 하더라도 무조건 일로 와 빨리 갑으로 오세요 막 이래.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자주가 그죠. 그러면 순대도 임순대도 내가 목을 하나로 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한 가지 한 가지로 쭉 갈 수밖에 없겠지. 자, 내가 묘가 있어, 을이 있어. 을이에 내가 임순대 을이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한 가지로 승에 차겠어요? 한 가지를 뭐라고 여러 가지 한다고. 왜냐하면 을이라는 거는, 갑이라는 거는 이렇게 된 거죠. 땅에서 요또 씨앗에서 요래온 건데, 을은 뿅, 뿅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건 을이 요런 갑. 그래서 수들이 을을 본 사람들은 다양하게 재주를 자꾸 가질라 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게 가져집니까? 좋을 수도 있겠네. 가져지느냐 진짜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좋고 나쁘고는 사실 의미는 없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그죠? 그게 다양성이니까. 아까 같이 그 금수가 많은 애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갑인의 대운을 갈 때하고 을묘의 대운을 갈 때가 뭐 자기 삶의 모양이 방향이 다르겠죠. 수를 한 가지로 흐르게 하느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흐르게 하느냐, 이런 모양도 다 달라요. 원리가 간단하지, 그죠?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뭐 너무 당연하게 그 사주가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런 우리가 차단하기는 힘들어요. 이게 사주를 가지고서 답을 갖다가 탁 찾아낸다는 건 굉장히 어렵긴 한데, 뭐 있는 상황이나 좀 살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안다거나 약간이라도 힌트가 있으면 읽어들어가 굉장히 요 원리가 아주 간단하거든. 내 자연스러운. 사주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이해도 빠르고 딱히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 사주를 하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 사주로 자꾸 앉아 해석을 해볼 버릇을 자꾸 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얘기 중에 죄송한데